안녕하세요. 부모복 있는 아이들이 제일 부러운 30살 전문직 기술공입니다. 미래의 아버지 될 입장에서 제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감히 평가하자면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될 인간들이라고나 할까요? 자라면서 저는 친구들이 부모들이 지지고 볶으며 싸웠다고 투덜거리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는 집구석에 아예 들어오시질 않았거든요. 그러니 싸우거나 어머니를 때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대신 저는 이런 아버지 때문에 히스테리를 부리는 어머니의 화풀이를 몽땅 받아야 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자식이 저 하나가 아닙니다. 4남매예요. 3남일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같이 맞았지요. 일생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 우리 보치는 이렇게 때리고 화풀이할 때만은 누구 하나 예외를 안 두고 골고루 건드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간의 오해도 없어요. 누구 하나 매타작 당하면 나머지가 위로할 텐데 다 같이 맞아서 그저 서로 억울했거든요. 저는 형이 나보다 꼭 한 대 덜 맞은 것 같고 형은 자기보다 내가 덜 아프게 맞은 것 같아서 피해자인 입장에서 서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참 짐승 같은 시절이었죠. 우리를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어머니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살림은 나몰라라 하는 아버지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 좌판 열고 장사를 한다고 나서긴 하는데 본인이 가슴속에 화가 가득해서 손님들이 얼마냐 물으면 한 번을 곱게 얼마다 말을 안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 매일매일 밖에서 닭처럼 푸덕거리하고 오신 어머니는 이게 다 남편 없으니 깔보는 것이라며 우리들에게 화풀이를 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장사가 될 리 없어서 우리는 늘 가난했는데 그 와중에도 소주 2병에 옆가게 족발 아저씨가 팔고 남은 족발 떠리로 싸게 사와 당신이 안주하셨거든요. 그냥 마시면 속이 깎인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남은 족발 찌끄레기는 우리 차지였어요. 이런 어머니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밥은 늘 굶주린 상태에 족발은 물려서 싫어라 하는 이상하고 가난한 아이들이었고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이런 어머니는 한두 달 새에 한 번 아버지가 들르면 사람이 싹 바뀌어서 좋아 죽습니다. 뭘 잘했다고 애해하며 기척내는 것을 시작으로 아버지가 집안으로 들어서면 우리 생각에 당장에 몽둥이 찜질하고도 남을 어머니는 종종걸음으로 맞이하고 옆집 아랫집에 돈 빌려다가 고기 반찬에 간장게장이며 나물이며 음식을 해서 밥을 차려주었답니다. 이런 어머니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지만 뻔뻔스럽게도 아무 일 없었던 듯 밥상 받아먹는 아버지란 인간도 참 대단한 양반이죠. 이래서 애가 넷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안턴 짓 할 리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50대가 된 마당에도 쭉 이어지는 거죠. 가만히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당장 바람처럼 떠돌아야 할 남자를 붙들려고 큰형 낳은 것을 빌미로 출생신고하려고 혼인신고한 사이라 아버지는 세상 당당했고 2-3달 만에 와서 아버지가 안아주는 거 그걸로 이제는 마음 잡히겠거니 허락하고 또 허락하고 아버지가 며칠 묵고 다시 횡하니 떠나면 이번에도 아니구나. 패배감과 함께 실망, 좌절의 감정을 우리들을 후들겨 패면서 풀고요. 그 결과는 처참하죠. 저는 4남매 3형제 중 중간 머수만데 현재 집구석에 형하고 저 그리고 막내인 남동생만 붙어있고
저와 같이 중간에 끼인 셋째인 여동생은 중학교 때 집 나가서 지금까지 소식을 몰라요. 결국 이 가시나가 나가는 바람에 선수 뺏긴 우리 삼형제만 혐오스럽고 이해 안 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견디며 지금까지 보고 사는 건데 저는 아마 장가 못 갈 것 같아요, 연인님들. 제가 사람들에게 각 잡고 우리 부모 이야기하면 다들 잘 들어주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자식인 네가 이렇게 욕하면 안 되지 하거든요. 차라리 초장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든가. 실컷 다 듣고선 그러는데 성질이 확 납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서 자식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오늘 얼굴 안 보이고 제가 누군지 모르는 여러분들께 각 잡고 허심탄회하게 흉 좀 보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부모 욕도 있고 형제 욕도 있어요. 하는 김에 아주 거국적으로 다 까버리려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제가 변변치가 못하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역사 알면 선뜻 시집올 여자도 없을 거라 장가가기 쉽지 않은 제 주제에 혹 하나가 달려있거든요. 결국 이 혹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든 혹인데 결국 제가 달게 되었습니다. 저 장가도 가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드는 커다란 혹 떡하니 붙여놓고 형제들은 나 몰라라 어머니는 지금도 아버지 타령하고 있어요. 참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 더러운가 한탄스러운데 오늘 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달리게 된 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요. 우리가 이 혹을 발견한 게 자그만치 혹이 존재한 지 10년 되었을 때였는데 까맣게 몰랐지요 우리는. 하긴 워낙 경황이 없기도 했어요. 일생 밖으로 돌며 바람피던 아버지. 그 양반을 못 본 지 근 4달 되어갈 무렵에 늦은 저녁밥 먹던 우리가 웬 여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병원인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와서 장례 치르란 거였죠.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지나치게 건강해서 탈이었지 이렇게 갑자기 가실 양반은 아니었거든요. 당시 환갑도 안 됐어요 우리 아버지. 비록 정도 없고 오히려 미운 마음만 가득했지만 그래도 내 몸 물려준 분이라 그런가 돌아가셨다는 소리 들으니 한편으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아서 장난 전하더라도 찾아가 확인은 해야지 싶어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나섰어요.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는 건성으로 듣고는 어떤 여자냐, 목소리가 젊더냐, 늙었더냐, 영 엉뚱한데 관심이나 가지셨고요. 형도 뭔가 촉을 받았는가 같이 가자고 저를 따라 나섰지요. 병원에 도착하니 짜증 가득한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그렇고 그런 아줌마는 이미 손절 상태에 덤터기 썼다며 얼른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그 건강하신 분이? 저한테 물어봐도 전 몰라요. 저하고 만나던 사이가 아니라 나 아는 언니 남편이거든요. 그분은 어디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법적인 부인은 우리 엄마예요. 아시죠? 아니 아무리 집 나가 사셨다고 해도 이 지경이 되어서 숨 끊어진 다음에 연락받아 오게 합니까? 예? 진작에 말씀을 하셨으면 병원이라도 모시고 갔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어차피 집에 안 들어가는데 집에 마누라 있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같이 살면 내 남자지. 언니는 진작에 일하러 갔지요. 언니 지명손님 와서. 지금 일하는 중인데 어찌나 울고불고 하는가. 아무튼 저는 그냥 친한 언니하고 연결돼서 아는 사이고요. 언니 집에 뭐 챙기러 갔다가 보고 신고한 거예요. 둘이도 그렇게 심각한 사이 아니에요. 오다 가다 만난 사이지. 그런데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유부남인 형부한테 지극정성이더라고요. 제가 덤탱이 쓸 일 있냐고 진작 헤어지라고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미련 가지더니 기어이 성장을 치르네. 우리 언니가 형부 방치한 게 아니라요. 건강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형부가 며칠 전서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병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해서 콜라 사다 주고 그랬거든요. 체한 줄 알고. 본인이 그거면 됐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갑자기 숨을 놓을 줄 몰랐고요. 의사가 심장마비라는데 아무튼 우리 언니나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우리 출근하고 나서 그랬나 봐요. 평상시처럼 TV 보던 자리에서 그런 거거든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언니라는 분은 곧 오시겠지요. 탓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덕분에 객사는 면하셨으니 인사라도 올리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길가 똥개처럼 사시고도 119까지 불러 병원 오시고 호강하시네. 그러게 말이다. 저도 뭐 원망하려고 한 소린 아니었어요. 화 푸세요. 너무 놀래서. 그런데 당장 영정사진 쓸 게 문제네. 난 아버지 사진 없는데 넌 있냐? 집에 들어와야 사진을 찍든 말든 하지. 가족이라고 사진 한 장 없는데. 주민등록증 사진은 너무 옛날일 텐데. 아, 저 있어요. 이거 가져다 쓰세요. 여기 형부가 특히 잘 나왔거든요. 그렇게 우리 형제는 아버지 애인의 지인에게서 영정사진을 얻어 장례식장에 계약을 했었답니다. 어디 놀러가서인지 양쪽으로 여자 둘 끼고 참으로 환하게 웃고 계신데 낯설어서 우리 아버지 안 같았고요. 어머니께 전화로 정말이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적힌 아버지 이름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자 한달음에 달려와서는 영정사진을 붙들고 꺼이꺼이 우는데 우리는 별로 안 슬펐습니다. 일단 이 얼마나 아까운 사람이 갔냐며 엄마가 쓰다듬고 또 쓰다듬는 영정사진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생겨날 때 빼고 일평생 노릇 안 한 아버지의 죽음에 별로 충격받을 것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가 저렇게 애달아 하는 것도 별로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아버지의 모든 잘못까지 끌어안을 정도로 사랑하는 양반이 그 남자의 아이인 우리에게는 왜 이 모양으로 화풀이 대상으로 아는가 미웠거든요. 울고 불던 엄마는 그래 어떤 년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우리를 닥달했는데, 일단 우리는 자기 발로 걸어나가 다른 여자 끼고 산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원망이지만 그걸 저희에게 묻는 어머니도 한심스러웠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마당에 누군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보나마나 달려들어 머리채 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결국 마지막까지 자기가 못한 아내 노릇한 여자에 대한 질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다 아버지와 살던 그 여자가 호강하고 산 것도 아니고 아버지까지 먹여 살리려고 밤일 다니면서도 정말 좋아했다는 그 아는 동생이라는 여자가 한 말 때문에라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돈 들이대면 의리란 없는 세계라 다른 놈이 돈으로 유혹하면 하루아침에 변심하는데 그 여자는 호강은커녕 그 싫어하는 일을 아버지를 위해 여전히 했다는 소리 듣고는 우리 어머니보다 낫네 생각한 우리 형제는 끝까지 함구를 했고 29, 27 어엿한 직장인 청년인 우리는 아버지 초상 내내 어머니에게 들볶이며 후드려 맞았습니다. 소식 듣고 왔을 때 만난 여자가 아버지 그 여자 아니라고 누누이 말을 했는데 자기 혼자 틀림없이 그 여자라고 욕을 하면서 혹시 아버지 저렇게 된 것도 그 여자 짓 아닌가 따져봐야 한다며 소주를 들이켜댔는데 형의 제 직장 동료 몇이 와서 밤을 같이 지새 주었던 터라 정말 창피했습니다. 일생 밖으로 도는 아버지, 하다하다 죽음까지도 다른 여자 품에서, 그것도 일나가 있는 동안 쓸쓸히 가셨음에도 어쩌면 호상이다 싶었던 게 이 무서울 정도의 집착을 하는 어머니하고 사는 것보단 행복해서 그런 거겠죠. 따지고 보면 형이나 저나 아버지 대의 감정은 별로 없어요. 약간의 원망뿐이지 그렇게 밉다 싫다까지는 없어요. 받은 것이 없듯이 당한 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들에겐 딱 아버지를 사랑하는 여자의 그 친어머니야말로 나쁜 엄마였습니다. 우리 사남매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앉힐 구실로
가지고 낳은 존재였을 뿐 결국 아버지가 집을 다시 나가자마자 이번 놈도 저희를 눌러 앉히지 못한 재수없는 혹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에게 화풀이하고 술주정하며 자신의 못난 부분을 투영하는 어머니 자신도 우리를 둘 사이에 태어난 존재로 보지 않는데 아버지가 우릴 보고 없는 정 쥐어짜 안에 집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지 잘려진 영정사진 속에 나온 여자가 눈이 퉁퉁 부어 새벽에 찾아와 조문할 때 널브러져 자고 있는 어머니를 깨우지 않고 우리 형제가 열심히 육개장 나르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덕분에 행복하게 가셨다. 무능한 우리 아버지 받아주고 진심 다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우리가 보기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남자까지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우리 어머니보다 낫다 싶어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술에 취해 주무시는 어머니를 깨웠다는 이유로 지지고 볶이며 간신히 발이 나고 화장까지 마치고는 수목장으로 자유롭게 살던 아버지의 인생을 끝내고 집으로 왔어요. 물론 이때도 납골당에 안치하지 왜 여기에 묻냐 궁시렁거리는 어머니의 푸념이 늘어졌지만 일단 모든 장례비를 떠맡아야 할 우리가 돈이 없었고 솔직히는 지독한 집착을 보이는 어머니가 유골 가지고 먼짓 할까봐 그랬습니다. 어머니에게 코 깨인 덕에 부부가 되고도 마음을 주지 못해 밖으로 도신 양반 돌아가신 마당에 잡히면 지옥에 갈 것 같아서 말이죠. 어머니 역시도 생전에 못 잡은 양반 유골이라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 안 할 사람이 아니라 속 편하게 묻어버렸어요. 그렇게 땅바닥 뒹굴고 울고불고 하는 어머니 때문에 근 2-3시간을 허비한 우리가 지친 몸을 끌고 집에 오니 현관이 열려 있었는데 우리는 어차피 집어갈 물건이 없어서 걱정도 안 됐고 단순하게 어머니가 문을 안 잠그고 오셨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처음 보는 운동화가 있어요. 고개를 딱 들고 보니 한 10살쯤 되는 처음 보는 애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게 들러붙은 혹과의 첫 만남이었죠. 남자아이는 뭔가 달고 다른 아저씨처럼 뻔뻔하게 우리를 보고도 놀라지도 않고 먹던 라면을 마저 먹고 있었고 이 모습에 저는 뭔지 모를 전율을 느꼈습니다. 딱 아버지 같았거든요. 마누라 자식 팽개치고 밖에서 여자들과 놀아나고 돈 떨어지면 2-3달 만에 집에 들이닥친 아버지도 딱 저렇게 마치 오늘 아침에 출근해 퇴근한 사람처럼 거리낌 없이 오늘 반찬은 뭐냐 물었거든요. 게다가 눈이며 인매 쪽이 아버지하고 비스무리하게 닮았어요. 그래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이 이 양반이 밖에서 기어이 배다른 애까지 맹글어 놓으셨구나 이거였습니다. 어머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너 누구냐고 소리치시며 당장 나가라고 히스테리컬하게 비명을 지르셨어요. 그런데 요 머스마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고 라면을 입에 호로록 빨아대면서 씨앗빠진 파김치를 입에 넣고 아작아작 씹는데 우리 어머니 음식 더럽게 못하는데 비위도 좋고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너 누구야? 어디서 지집처럼 휘젓고 라면까지 끓여 처먹고 어떻게 들어왔냐 너? 도둑이야? 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내 살다 별 이런 집구석에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겁없이 들어와? 우습게 보이냐? 우리 엄마가 여기 살라고 떨구고 갔는데 나중에 찾으러 온다고 당분간 여기에 있으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내 집이랬어요. 참네, 네 애미가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 네 애비는 더더욱 궁금하지도 않어. 내 이럴 줄 알았다. 나하고 애가 넷인데 밖에서 하나 안 생겼을 리가 없지. 니들이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네 아버지 그냥 좋아한 게 아니여. 그래 여자들이 그렇게 한번 잡히면 안 놓아주려고 그래서 속 썩은 거지.
그이가 그래도 조강지처하고 살라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그래 그 오살할 것이 아버지 아픈데도 집에 안 보내주고 이 꼴이 났잖냐. 아직도 한창 힘쓸 땐데 아까워 죽겠어. 남자들은 몰라. 뭐 덩치 좋고 울룩불룩해야 힘 잘 쓰는 줄 아는데 네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 그러니 어떤 여자가 애 낳아서 네 아버지 붙들어 앉히려고 저거 덜컥 낳은 거 아니야. 그래 낳았으면 지가 책임져야지. 가자마자 나 몰라라 나한테 떨구고 간다냐? 야, 너 당장 네 애미한테 가. 나는 몰라. 머리채 안 잡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지. 어디서 애를 떨구고 간대? 애라면 아주 지긋지긋한 나한테. 아, 엄마. 제발 그 입 좀 다물어요. 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엄마가 아버지 어떤 부분에 홀려 이렇게 사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요. 아무리 엄마라도 할 소리가 있지. 방금 아버지 묻고 온 처지에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것도 자식의 저 어린 거 앞에서? 고상한 척하고 앉았네. 니들은 뭐 다르냐? 여자 노래를 부르면서. 볼장 다 본 내가 그런 말 하는 게 뭐 어때서? 어차피 아버지한테 나와서 내 뱃속에서 큰 놈들이 뭐 다르다고. 암튼 니들은 나한테 감사나 해. 여자 꼼빡 넘어가게 하는 그런 능력도 유전이라더라.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고. 그래 내가 네 아버지하고 너희 삼형제 낳았으니 그 덕에 다른 여자들이 호강하는 거지. 내가 여자 함부로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아버지처럼 여자 한번 들러붙으면 골치 아파진다고. 알았냐? 봐라. 아버지 가시니 볼일 끝났다고 저거 떡하니 우리 집에 버리고 간 거. 야, 너는 커서 처음으로 좋아 지낸 여자 하나만 물고 늘어져. 알았냐? 그래야 너 같은 애 안 나온다. 임자 있는 남자 잡으려다 보면 눈이 횟가닥 해갖고 별짓을 다 하는 게 여자여. 우리 엄마 욕하지 말아요. 다시 찾으러 온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어디 죽을 때까지 기다려봐. 대신 우리 집에선 죽어도 안 되니까 당장 나가. 애 내 키운 것도 쇠가 빠졌는데 이 마당에 내가 딴 여자 얘까지 키우겠어? 아이고, 당신도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죠? 이 매정한 양반. 애라면 치 떨린다고 하더만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이렇게 짐승 같은 엄마는 왜 평생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정말 들은 제 귀를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혐오스럽고 자괴감이 느껴졌습니다. 장래 내내 아깝다고 한 말 뜻이 그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제 알고는 차라리 몰랐던 게 나았다 싶고요. 결국 어머니는 사랑이라고도 못할 본능 때문에 아버지를 놓지 못한 거였잖아요. 이건 사랑도 뭣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인 우리도 도구 취급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아버지 잡으려고 애를 낳았네 어쨌네 하는데 결국 자기 말이죠. 더욱 약올랐던 것은 저나 형은 아버지를 닮아서 잘하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하고 사귀어 본 적도 없어서요. 집구석 꼬라지가 이래놔서 마음에 담아둔 여자가 있어도 혹시나 잘 될까봐 말 한마디도 붙여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저와 달리 형은 여자들에게 무척 껄떡대긴 하지만 여지껏 건진 여자는 한 명도 없었고요. 막내는 여자인 사람 친구는 많지만 정작 그 애들이 남자로 안 본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어 추잡스러운 부모님의 이 지독한 집착의 정체를 알게 된 저는 나오는 토악질을 참으며 이 꼬맹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골치가 아팠는데, 어느새 라면을 다 먹은 녀석은 설거지까지 척척해서 개수대에 올려놓고는 우리 형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절박한 기색이 아니라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궁금한 거 물어보면 대답은 해주겠다는 당당한 투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제야 정말로 물어야 할 질문을 했지요. 너 몇 살이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데 당연히 엄마 이름 석자 정도는 알고 있겠지? 예, 11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엄마는 김현지예요. 뭐? 김현지? 네가 현지의 아들이라고? 엄마는 그래서 어딨어? 아니,
어디서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서 여기가 어디다 하고 너 여기서 살아라 하고 갔던 거야? 엄마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고 왔어? 모르고 왔어? 아니 이럴 때가 아니지. 엄마. 아이의 입에서 여동생 이름이 나오자마자 우리 형제가 느낀 감정이 뭐였는지 정의하기가 어렵네요. 일단 아버지 아이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과 또 다른 인생 망했구나 하는 절망감이랄까요. 중학교 때 집 나간 그 망할 기집애가 죽지는 않고 살아는 있었구나 하는 반가움과 함께 방금 전에 어머니께 들은 그 더러운 본능에 충실한 듯이 11살짜리 애를 까질러 나왔구나 하는 실망감에 더구나 우리 아버지 같은 뻔뻔함을 무기로 들이닥쳐서 당돌하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을 듣던 것까지 과연 콩가루 집안인 우리의 핏줄임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형에게서 아버지 애가 아니라 집 나간 현지 아들이란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반가움인지 뭔지 얼른 나와보시기는 했지만 좀처럼 믿지를 않으셨어요. 아마 아들인 우리만 여자 밝히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정작 남자 밝히는 어머니 자신의 유전자는 생각도 않고요. 그러나 저는 아이 입에서 이름을 듣는 순간 한치의 의심이 없었어요. 과연 어머니께 그대로 유전자 물려받은 듯한 현지가 일 안 치는 게 이상한 거고요. 더구나 아버지의 환생을 보는 듯이 생전 처음 와보는 외갓집에 본능적인 외할머니의 무식한 발언에 충격받지 않는 담대한 기백하며 우리 집구석에 나온 부스러기가 틀림없었습니다. 아마도 현지도 어머니처럼 나이 들은 게죠. 어머니는 끝까지 반신반의하며 사실은 네 아버지한테 들은 집 나간 고모 이름 대며 눌러 앉으려고 하는 거지 몰아세웠지만 아이는 낯색 하나 안 바꾸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참 나쁘거럽게도 기함 12번도 할 소리였지요. 야, 지금이라도 실토하고 광명 찾아. 너도 봤겠지만 이런 집구석에 뭐 얻어먹겠다고 빌붙냐? 동냥질을 해도 내 부모 밑에서 하는 게 속 편하다잉. 그냥 네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 편에 따라가. 얼른 전화 때려. 다 들켰다고. 이 집 할매가 엄청 똑똑해서 금방 눈치 깠다고. 얼른. 우리 집보단 나아요. 적어도 여긴 할머니 좋다고 들락달락하는 남자는 없잖아요. 우리 엄마는 남자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정말 골치 아팠거든요. 물론 용돈 줘서 좋기는 했지만 어쩔 때는 엄마 찾아온 그 사람들한테 10만원씩 받은 적도 있걸랑요. 근데 요즘 엄마가 한 아저씨한테 꽂혀가지고 싹 잘라내버렸어요. 결혼할 거라는데 그 집에서 저는 반대 안 돼서 제가 외갓집 보내달라고 해서 온 거예요. 뭐 일단 엄마가 잘 나가야 저한테 뭐가 떨어져도 떨어지니깐. 요거 말하는 거 봐라. 홀딱 까져가지고. 그니까 네 먹을 것이 흙파서 나오냐고. 애미가 누군가는 몰라도 이렇게 입만 달랑해서 보내고 말이지. 더군다나 머수말을 내가 남자애 키워봐서 먹성 장난 아닌 거 아는데 장난하나. 봐봐. 아까 너 라면 1개 끓여 먹은 것도 아니지. 봐봐 이거 2봉지 먹었네. 이런 오살할 것이. 야, 당장 나가. 어디서 집 나간 딸 이름 팔면 넘어갈 것이다 한 모양이지만 나는 절대 안 속아. 어차피 외할머니하고 살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 엄마가 괜히 집 나왔겠어요? 저한테 할머니가 같이 살자 해도 거절하고 외삼촌 따라 나서라고 했어요. 맞아본 놈들이라 그 심정 알고 엄마 이름 대면 짠한 마음에 내치지는 못할 거라고. 저 멍청하지 않아요. 내내 이쁨 받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쁨 받는지 알거든요. 일단 받아만 주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이번에 아저씨는 진국이에요. 그래서 엄마 말 따라 여기 온 거예요. 그 집 어른들 돌아가시면 못해준 것만큼 몇 배로 받을 테니까 좀 봐주세요. 아이고 매, 무슨 애가 남편 묻고 온 집에다 대놓고 지 엄마가 시집갈 집 노인네들 죽기만 하면 팔자 핀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냐? 아이고 세상에, 애가 아니라 아주 늙은이네. 야, 안 속는다고. 라면값 내고 얼른 나가. 가스비까지 해서 5,000원 내놓고 가. 얼른. 아니면 확 경찰 부를 테니까. 그러나 저는
틀림없는 현지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현지가 가출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한번 발견하고 잡아 앉혔거든요. 그때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털어놓으며 오열을 했는데, 어머니는 우리 삼형제도 그렇지만 같은 여자인 현지를 특히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말에 어쩌면 아버지를 영영 붙들어 잡아둘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일말의 희망을 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대놓고 그러는 어머니를 아버지가 견딜 수 있겠나요? 어머니 하는 말을 듣고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싫은 여자라도 자식들 있어서 자기가 아버지라고 몇 달 만에 찾아오면 그렇게 또 달라들었을 텐데 정 떨어져 도로 나가지요. 현지는 그런 아버지께 싫은 티를 대놓고 냈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자기 싫어서라고는 생각 안 하고 너 때문이라며 쥐잡듯이 잡았고요. 결국 집 나가서 어머니 딸답게 밝히며 살았나 본데, 지 아들 붙들고 어머니 욕을 안 할 애가 아니거든요. 아이가 하는 말에 우리 형제는 틀림없는 현지 아들이다, 아버지와도 엄청 닮았다고 우리가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독하고 본능적인 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가 아닌 여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현지 아들? 그렇다면 더더욱 내가 거둘 이유 없어. 우리 가족 싫다고 집 나간 딸 뭐가 이쁘다고 그 자식을 거둬 내가 미쳤다고 뒷바라지 해주냐? 난 싫어. 너도 외할머니하고 살기 싫댔지? 싹수 봐. 그럼 나가 이 자식아. 끝까지 이러네. 엄마 싫어서 나갔지 우리가 싫어서 나갔어? 나는 아직도 현지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아버지까지 가시고 이제 남은 건 우리밖에 없어. 거기다 언제 엄마가 엄마 노릇한 적 있어? 아버지 가신 날까지도 같이 있던 여자 찾아내 머리 뜯겠다고 설치고, 한 번이라도 그 좋아하는 남자를 아무 조건 없이 챙기고 그 자식인 우리를 생각한 적 있냐고. 매번 우리가 못해서 아버지가 저러는 거라고 핑계대며 후드려 팼잖아. 현지 그렇게 놓쳤으면 깨닫는 거라도 있어야지.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게 내 탓이야? 집 팔자대로 사는 거지. 암튼 집 나간 이상 나는 그거 딸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 나는 이런 혹덩이 안 맞을 거니 그리 알아. 미운 것이 미운 짓거리만 하고 있어. 야, 네 엄마 불러서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럼 우리가 데리고 있을 거예요. 상관 마요. 그러든가 말든가. 내 용돈은 그대로 줘야 돼. 애 키운다고 줄이기만 해봐. 쫓아가서 불질러버릴 거야 내가. 형, 그 얘긴 일단 우리 부조금이나 정산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엄마, 부조금 내역하고 봉투 주세요. 이 도른 것들 부조금을 왜 니들이 손을 대? 네 남편 죽었냐? 내 남편 죽었지. 이것들이 애비 죽은 걸로 장사하려고 하고 있네. 내 거야 못된 것들아. 과부된 지엠이 더 쥐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아득아득 뺏어가려고 하네. 나가 니들도. 자식놈들은 도둑놈들이라더만 딱 그 짝이야. 누구는 돈 뱉어내라 하고 누구는 지에 던지고 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간 어머니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고, 쓰디쓴 입을 다시던 우리는 무표정하고 담대하게 이 꼬라지를 다 본 아이와 머쓱하게 앉아서 누가 키울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생각만 해도 눈물 난다는 형은 일절 돈도 없고 마지로 장가가 시급한 이 마당에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맡을 수 없다고 내뺐습니다. 동생 역시 야근하고 오면 새벽 5시라며 절대 애를 못 맡는답니다. 그러나 저라고 갑자기 이런 애를 키울 정도로 한가하지 않거든요. 한전 하청기술공이라 맨 전봇대 오르고 전선 보수하며 언제 간전되어 뒤질지 모른다고 하소연을 했음에도 일단 결혼하긴 이른 나이에 어리지도 젊지도 않고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칼퇴근한다는 이유로 제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각자 아이 양육비조로 30만원씩 보내주기로 했지만 말뿐이었고 10원 한 장 보태질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지요. 아버지 돌아가신 걸 아는지 모르는지 가출한 제 동생 현지가 11년 만에 생사 확인시켜주며 남기고 간 혹 이름이
김태군인데 말입니다. 친정엄마인 어머니 대신 우리 형제가 키우겠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 제가 떠맡았어요. 김태군, 이놈은 속으로 저를 찍었던 모양인지 제가 떠맡게 되자 씩 소리 없이 웃었는데 참네, 복 없는 제 인생에 우애마저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난 죄로 아버지 정 몰라, 어머니 정도 몰라. 거기에 다 커서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그 끝없는 집착이 애정이 아니라 본능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을 한 충격과 동시에 그 아버지의 그 딸임을 입증하듯이 현지가 집 나가자마자 이를 친 증거가 떡하니 밀고 들어와 제 옆구리에 찰싹 달라붙었으니 말입니다. 말로만 현지 어쩌고 하던 형이니 동생은 제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러는가 제 전화는 아예 안 받고 반찬 한번 보내주지 않는 어머니는 부조금 뜯어간 것으로도 모자라 월급날만 되면 아침부터 돈 내놓으라고 협박질을 한답니다. 혹시 애 핑계로 돈 떼어 먹을까봐요. 태군이라고 이름을 알려줘도 한 번을 제대로 안 불러주는데 그래서 짠한 마음에 어디다 내칠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조카는 이렇게 어느덧 저와 함께한 지 2년인데 처음에는 감정 없이 말 수 없는 앤 줄 알았는데 저만 보면 어찌나 잔소리를 하는가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난리 나고요. 들어가면 어디서 뭐하다 왔냐, 여자 만났냐, 뭐하는 여자냐 꼬치꼬치 따져 묻는데 전봇대 쓰러진 거 세우고 전선줄 다시 이으니 꼬부랑 할머니가 수고했다고 대접으로 미숫가루 타준 거 다 먹고 오느라 늦었다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흘겨보며 지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누가 우리 어머니 손자 아니랄까봐 진실을 말해도 의심이 심한데 심지어 똑똑해서 벌써부터 자기는 서울대 법학과가 목표라고 간 떨어질 소리를 하는데 이대로라면 장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현지 시부모가 빨리 돌아가셔야 할 텐데 요즘 태군이가 하는 말이 심상찮아요. 그래 그 새아버지 되는 아저씨 부모는 몇 살이라니 하고 부르면 제 의중을 간파했는지 에이 외삼촌은 우리 엄마 말을 믿어요? 하고 자꾸 초를 칩니다. 우리 빈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기가 낚였다는 걸 눈치챘다는데 그 아저씨가 40대니 그 부모는 못해도 60대에서 70 사이니 또 잘 사는 양반들이니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90은 거뜬히 넘길 거랍니다. 주치의까지 달고 골프 치러 다니는 양반들이 오죽 건강관리 잘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저 장가 가는 거 반대 안 하니 그분들 죽길 바라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연애하라는데 같이 마트에만 가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우리 아빠예요 이러는 놈이 퍽이나 장가가게 냅두겠습니다. 이렇게 변변한 연애 한번 못해보고 본능적인 여동생 뒤치다꺼리하고 사는 저는 이상하게 이 혹이 든든합니다. 잘 가르쳐 놓으면 그래도 나중에 달에 10만원 정도는 던져줄 것 같고요. 이놈도 그렇지만 저도 이놈이 학교에서 조금만 늦어도 걱정되거든요. 팔자 더럽다 나처럼 인복 없는 놈 없다 하던 저는 어느새 우리 태군이가 또 어디서 상 타오면 자랑이 늘어지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조금 컸다고 이제는 밥에 반찬까지 척척하는 녀석을 보며 우리 어머니보다 낫다 싶거든요. 머리 검은 동물 거두는 것 아니라지만 일단 부모부터 영 이상한 저는 이 말에서 예외이길 바라며 녀석과 정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인가 굳이 나한테 키움값 안 줘도 되니까 제 동생 현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지금 남은 어머니의 형 동생까지도 말만 가족이라 정붙일 사람 하나 없는 제게 꽤나 든든한 태군이 녀석이나 잘 키우며 만날 날 기다려 보려 합니다. 저보다 어른스러워서 썩 기댈만 하고 혹치곤 제법 귀염지거든요. 두 남자 앞으로 씩씩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